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서장입니다. 이 시간엔 금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양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금양 상패 위기에 놓여 있는 금양. 자, 지난 23일에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20거래일 이내로, 자, 5월 26일이 되겠죠. 5월 26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금양의 2025년 사업년도 감사견 상장 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해서 당해 주권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금양이 대규모 채권 압류 그리고 추심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자, 공시가 나왔어요. 27장의 공시가 나왔죠. 자, 공시 내용을 좀 보면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27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이 부산은행이 금양을 상대로 채권 압류 그리고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379억 이상 되죠. 금양의 2023년도 이때 자기자본 5465억 원 대비 25.24% 수준이에요. 자, 24년도 25년도에는 의견 감사 거절로 금양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법원은 금양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죠. 제3채무자가 금양의 채권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막았어요. 압류된 채권은 부산은행이 추심을 할 수가 있죠. 이번 결정은 부산은행이 대출금 미상환 원리금과 지연 손해금, 독촉 절차 비용, 집행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을 금양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 내려진 거죠. 금양은 향후에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 등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자, 결국엔 뭡니까? 이 유상증자를 바로 이 금감원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자금 이행이 안 되니까 채무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금양의 부실 상태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죠. 자, 금양 이 시간에 거래 재개될 가능성,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 희소식 그리고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 현실적인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금양 주주님들 거의 24만 명에 가깝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중 때 많이 넣으셨죠. 지난 24년도 9월에 유상증자 당시의 주가가 57,000원이었죠. 결국엔 승인 지연으로 9,900원까지 다운됐죠. 이 과정에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정리하고 금양에 집중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고점대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래 정지 이후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양은 서민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에 여기저기서 홍보를 많이 해댔죠. 자, 물론 배터리 아저씨도 여기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무조건 간다 100만 원도 갈 수 있다. 자, 이런 사탕 발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점에 잡은 분들, 그분들 탓이 아니죠. 자, 물론 고점 찍고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반다작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4분의 2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마침 또 유중 타이밍이 이 상승폭의 4분의 2 정도 내려간 상황이죠.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외부 압박이 있었죠.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상패 위기까지 갔던 거는 내부보다는 외부적인 압력이 컸었다라는 거죠.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 8일에 이 소액 주주연대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상패는 막아야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소식도 나왔죠. 금양의 상장 폐지 위기를 만들어낸 주요 역할을 했던 이 금감원. 이 금감원이 좀 비리가 많아요. 금감원 퇴직자들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자리에 잇따라 내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자리에 그냥 금융 감독만 했던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인력을 낙하산으로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이상 넘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 최근에 이 소식이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검사 출신의 이복현 전 원장, 금감원 원장, 자, 이 양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공개됐죠. 혼자 식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 일정한 금액 29만 원, 10명이서 식사를 했다. 그것도 미슐랭 식당에서. 자, 미슐랭 식당의 한 메뉴가 얼마입니까? 최소 30만 원 이상이에요. 1인당. 요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금감원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 정치화 논란에 또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자, 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이전 정권의 수행 역할을 했던 이 금감원이 금양을 타깃 삼아서 흔들어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더군다나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14일에 금양소액주주연대에서 주주 1,053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작년에 금융당국이 삼성 SDI라든가 이 포스코 퓨처엠, 자, 이런 대기업들은,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이 보완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금양의 이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무려 4개월,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자, 무려 4개월 동안의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 유상증자를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 7점 받고 기존에 벌점 10점 받은 거 합해서 뭡니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로 이어진 거죠. 아니, 멀쩡한 기업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어요. 매장시켜버린 거죠. 유상증자를 철회한 상황 자체도 부당한데 벌점까지 부과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유상증자의 적기를 놓친 것이 이 금융당국 전체가 아니라 이 이복현 전 원장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복현 전 원장이 금양의 박순혁 전 홍보이사 그리고 선대인 소장과 이 공매도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매도 청산 집회를 연 다음에 금융개혁당을 창당을 선언하자마자 금감원이 23년도 12월에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금양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거죠. 이 검찰공화국의 그 당시 정권의 특징이죠. 아주 까불어? 야, 조사해봐. 뭐 나올 거 있나?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산세관이 지난해 4월에 금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과정에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관여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악재도 없었는데 어거지로 악재를 만들어내고 상패 위기까지 끌고 가게 만든 장본인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다. 그러니까 수사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 문제 삼으시고 이런 형태로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기업들까지 싹 다 조사해서 이 정부 기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잘못을 따지고 징벌을 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한테 피해 보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말에 주주통일을 통해서 유광지 대표가 무보수 선언도 했습니다. 해외 자금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회생 의지를 피력했죠. 상장 폐지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코스피가 1만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000포인트를 향해 갈 겁니다. 이게 올해 안에 달성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금양이 진지게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특히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 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상폐 과정을 법으로 정지를 시켜야 돼요. 정지시키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상폐 여부를 따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양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서 이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에서 자세한 일정들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새로운 소식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금양 주주분들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그 소식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금양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유 자금 생기실 때마다 제가 드린 종목으로 자금을 좀 불려가세요. 자, 추후에 금양이 거래가 재개될 때 그때 분할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자, 결국에는 금양으로 수익 마무리하시는 자, 그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양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하세요. 자, 이 방은 자, 매일같이 아침 인사를 수익 인증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들. 자, 보세요.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방에서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YJ 링크가 핫했죠.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수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자, 이렇게 수익을 꼭 챙겨가시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꼭 수익에 동참하시고요.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공짜입니다. 자, 누구든지 오셔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종목들 타점도 잡아드리고요. 또 신호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재공략하는 타이밍도 신호 설정으로 뭐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도 누구나 다 상한가 종목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금양 정리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그 전에 제가 먼저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자,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히든 종목 받으시고 제가 금양 정리한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요.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걷히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 010-2421-5260으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양의 유광지 회장은 최근에는 공시를 통해서 공장 재건만 가능하다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유 회장이 통 크게 양보해서 결자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양은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콩고와 몽골 광산을 확보를 해서 대량의 리튬과 텅스텐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국내 최초로 469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약 2조 5천억 규모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죠. 특히 텅스텐 가격은 1년 사이에 5.5배나 뛰었습니다. 이 몽골의 몽라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 중에 있어요. 늦어도 3분기에는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공장은 8천억 원이 투입됐죠. 현재 건축 공정률이 약 85%에 이르렀습니다. 추가로 2개월 정도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만 추가로 확보된다면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이후에 생산 그리고 수주 이행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멀쩡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 금양이 상폐 위기까지 몰린 이유가 금양 내부가 아니라 바로 외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부 압력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물론 경영진 책임도 일부 있지만은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의 과도한 압박에서 비롯됐다라는 시각이 많아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양이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그 이후에 보도된 최근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이 박순혁 전 이사가 금양을 떠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양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해당 인물에 대해서 주가를 필요 이상으로 부양시킨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잔뜩 씌워놓고 아직까지 금양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키우는 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박 작가는 오랜 기간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그때 당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죠. 또한 이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어요.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 이후에 금양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피팍 사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금양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이유로 이 박순혁 전 홍보이사와
금양의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에 대해서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둘째로 2025년 금융당국이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기업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승인을 했죠. 그 반면에 금양의 4,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약 4개월간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금양은 결국엔 유상증자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벌점 7점을 받았죠.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매매 거래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025년 4월 21일 부산 세관 외환조사과가 금양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몽골의 리튬 광산 투자 과정에서 자금 운영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그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은 이미 구속이라든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을 건데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죠. 승인 지연으로 주가는 급락을 했고 결국 철회로 이어지면서 추가 벌점을 받게 됐어요. 이게 거래 정지로 연결된 거죠. 자, 지금 24만 명의 주주들은 금양의 기술력과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만약 그 판단 자체가 잘못돼서 이렇게 발생한 결과라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많은 주주분들은 알고 있죠. 금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인물과의 갈등이 확대가 되면서 금융당국과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기업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가 됐어요. 한국 사회가 금양과 같은 중견기업은 보이지 않는 구조적 제약과 경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견제나 불리한 여건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양이 이전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현 정부에 전달이 되어야겠죠. 특히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일컬어지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에 대해서 권한 남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겠죠.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금양은 오는 23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거래소는 20일 영업일 이내인 5월 26일까지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번 판단의 핵심은 외부 감사인이 지난 2024년도에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의견 거절을 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리는 조치예요. 상장사에는 가장 무거운 경고 중에 하나죠. 자, 이거를 2년 연속 받았다는 게 주주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만약에 상장공시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의결하면은 곧바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3영업일의 상장 폐지 예고 기간이 주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회사는 통상 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돼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 폐지 절차는 멈추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은 다시 3영업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최종 상장 폐지가 확정이 돼요. 그 이후에 7영업일 동안의 정리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정리 매매는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 전에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절차예요. 정리 매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이 동전주로 바뀌게 됩니다. 1,000원 아래에서 가격이 거래가 돼요. 그리고 급등락이 심하죠. 결국에 상장 폐지 전에 몇십 원 단위로 마무리가 돼서 결국에는 휴지 조각이 되죠. 금양은 사우디에 본사를 둔 투자사 SKAB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4,050억 원을 투자를 받겠다라고 공시를 했지만은 투자금 납입일을 무려 8차례나 연기를 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졌죠. 그리고 금양은 지난 3월 31일 주총에서 국내외 5개 이상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번 심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상장 유지를 넘어서 이 급격한 신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계획에
그 신뢰성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요. 향후에는 이 금양이 실질적인 개선 이행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법적 대응 여부가 이 상장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